자, 비하인드 씬 1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거든요. 김찬현 마스터랑은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돼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룰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알람을 딱 30분 맞춰놨어요. 그래서 30분 동안만 얘기하고 그게 몇 분이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집점이 있어서 딱 30분 동안 재밌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저희의 주 타겟은 이제 설거지 하시면서 듣기 편하게, 그래서 직접 눈으로 안 보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맥락은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편집자 나갔어 지금.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 요즘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 지금 얼마 전에 호주 다녀와서. 네. 그죠? 사실 이 매화에 게스트가 있는데 그 마술사들의 어떤 뒷모습이라거나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 앞으로 이제 마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때 궁금했던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주제는 엄밀히는 이제 매직 클래스 데이예요, 우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직 클래스에서 만난 인연이잖아요. 바야흐로 한 10년 전쯤 10년 전. 되는 2013년일 거야 아마. 와,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가 3번째 회사인가 4번째 회사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 딱 처음 이제 오픈했을 때 첫 멤버였어요. 예, 맞아요. 첫 문화생 1기. 첫 문화생. 첫 문화생이었지. 네. 지금은 이제 문화생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변하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좋았어요. 네, 그거를 뭐 왜 지금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문화생이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단 대우의 문제인 것 같아. 누가 어떻게 대우했는지 난 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나빴던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참고로 나도 문화생 출신이지.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마술을. 맞아. 그러지 않고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학원 가는 건데 학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문화생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았던. 근데 뭔가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은 한두 푼도 아니라고 하니까. 요즘은 많이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아니야, 가격. 당시에는 엄청 비쌌잖아요. 근데. 비쌌지. 네, 엄청 비쌌어요. 맞아. 그 얘기도 이제 조금씩 해볼 건데, 문화생으로 처음에 출발했고, 그때 문화생 하기 전에 뭘 했었어, 원래? 그때 군대 이제 막 전역하고 간 거예요. 그럼 매직 클래스가 첫 마술 스타트? 첫 마술까지는 아니고, 그 고등학교 때 이제 피터 매직 사장님이. 피터 매직이 나오는구나. 네. 그 당시 이제 여자 사장님 전에 남자 사장님이 아예 오픈을 하신 분이 계셨고, 이제 황상필 선생님이 계셨고요. 나 오랜만에 들어요. 네, 그분이 이제 어린이 생일 파티 이벤트 회사를 운영을 당시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 피터 매직을 이제 전향을 하시면서 조금씩 거기서 이제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퀴즈 매직 보다가 거기를 가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피터 매직의 마술 도구 사러 갔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연이 닿은 거죠. 그럼 사장님이랑 얘기하다가 마술 도구를 사러 가기 전에 이제 마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대박이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엄청 일찍 시작했네. 근데 그때 그 피터 매직 사장님, 황상필 선생님이 거기 어린이 수련회 같은 거를 하셨어요. 마술 수련회 같은 거를. 근데 거기에 게스트가 김민영 마술사였고요. 그래도 첫 공연을 좋은 걸 봤네 그래도. 네, 그때 아무튼 거기서 이제 따라다녔죠.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그러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이제 피터 매직을 갔는데 그때 거기서 매직 클래스라는 곳이 있다. 문화생을. 거기서 우리를 추천해줬어? 네, 이번에 뭐 오픈이 됐고 문화생을 뭐 거기서 모집을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간 거죠. 그 찬우 씨가 왔을 때가 진짜 막 오픈했을 때였거든? 맞아요. 막 오픈했을 때였는데. 그러면 이제 페인트 칠할 때 초창기 멤버야? 아니면 그 전? 그냥 페인트가 되고 이제 갔고요. 그럼 개고생 멤버는 아니고? 네. 다음 고생 멤버.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학원으로 돌리려고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매직 클래스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비포를 좀 얘기하자면, 이제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멤버, 초창기 멤버들이. 네. 비용도 없고. 그쵸. 그래서 사무실을 딱 얻어서 아무 계획 없이, 계획은 물론 있었지만 내 안에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건 없었으니까 월세 저렴하고 아주 지하철역에서 멀었잖아. 먼 곳에 딱 이제 학원을 오픈하고, 우리도 이제 문화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문화생을 딱 뽑았는데 그때 찬엽 씨가 딱 왔었어.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공연해가지고 붓으로 마술을 갑자기 무슨 그 작품 기억은 나? 붓이 막 코에서 나오고. 나 좀 충격받았는데 그때. 그래서 이거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때는 처음에는. 네, 뭐가 됐건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우현 씨랑 같이 왔지. 우현이가 왔고, 그리고 이제 한준 씨랑 같이. 네, 한준 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뭐 똑같이 오디션 봐서.
3인 체제로 시작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때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자면 이제 처음 문화생 와서 뭐 했었어 그때? 나는 왜냐면 입장이 좀 다른 게 이제 2화 3화도 물어보겠지만 대박이다. 내 입장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회사 그때도 원장이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문화생을 바라보는 시점과 문화생들이 거기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난 잘 모른단 말이야. 그게 좀 들어보고 싶은 거지. 처음 그 시작했을 때 어떤 온도였고 뭐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들만의 또 충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때 이제 대표님이 공연과 학원 사업을 이제 두 개를 같이 하시는 시점이었고 공연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맞아. 그 마케팅을 시켰거든요. 전화를 아침 한 8시에 출근해가지고 맞아 기억난다. 거의 한 12시까지 계속 전화 영업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하면 거기서 이제 뒤에서 서브 강의 하면서 지금 맞아. 네, 배웠죠.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웠죠. 이래서 문화생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맞아.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근데 돈은 주셨어요. 많지는 않아도. 아 진짜? 네, 그 영업하는 시간만큼의 알바비 정도는 주셨고 많지는 않아도. 네. 그리고 밥값 이렇게 나오고 조금. 아 진짜 밥값도 나왔어?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야? 네, 그냥 하루 종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입장 차이인 것 같은 게 이게 들었을 때 지금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해. 내가 마술 배우러 왔는데 무슨 전화 영업을 하냐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아니 근데 나도 하기 싫을 것 같고. 입장 차이야. 근데 나는 공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왜냐면 마술사가 마술만 잘한다고 되지 않잖아. 결국에는 내가 뭔가 공연을 보여주려면 그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나 마술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막 수요들이 저 마술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마술 공연을 합니다를 알리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이 그런 지금 영업 방식은 아니겠지만 전화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약간 전단지를 전단지도 했었죠. 전단지도 했었고 현수막도 이거 만들어서 나무 이거 이렇게 이고 간 다음에 나무에다가 다 묶고 맞아 그리고 그것도 정말 저희 어디야 걸리면 안 되니까 시간 되면 다 걷어와야죠. 맞아. 기억나. 그러니까 와. 사실 좀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는데 항상 다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나가서 너무 좋은 게 나 지금 문화트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팀원들이 이거 보면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사실 그 전으로 가면 더 심각하거든. 매직클래스가 중간이야 내가 봤을 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때도. 많이 좋아진 거야 진짜. 밥값이 나오는 거 자체가 일단은 센세이션이에요. 물론 이거는 시대적 차이도 있기는 해.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근데 나는 많이 배웠어 그것 때문에. 왜냐면 나도 그때는 마술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표님의 어떤 그런 영업 방식을 처음 봤거든. 그리고 결국 그걸로 잘 됐어. 그러니까 그게 부정을 못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해서 굶기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일을 잡는 게 훨씬 대단한 거지.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완전 브랜드 네이밍이 없었던 회사였는데 한 6개월 만에 엄청 자리 잡았어. 그쵸.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꽤 큰 금액이었어 그 당시에. 지금 봐도 공연도 잘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1월인가 2월인가 오픈했는데 5월에 거의 풀이었을 거야. 5월에 강의 공연 다 풀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저분이 이제 처음 회사를 운영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기본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운영하는 입장이고 난 또 중간 입장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배우는 입장, 그러니까 문화생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것도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불만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뭐 문화생들끼리 모였으면 뒷말이야 있겠지만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관점 차이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떤 불만사항은 이제 본인도 좀 배우고 싶은데 선생님의 스타일을 맞아. 근데 이제 자꾸 공연을 나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좋아할걸. 그죠. 지금은 공연 많이 지금은 공연이 없어서 문제인 사람들도 많은데 공연할 기회가 많아? 그건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큰 축복이긴 해. 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뭔가 대회를 나가는 사람이 되게 우위에 있는 마술사고 이벤트를 나가는 사람이 좀 뭔가 그거보다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런 인식이 좀 있었어. 지금은 그게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 많이 달라졌죠. 네,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그게 있다 보니까 내가 행사를 하고 있는 게
뭔가 대회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약간 떨어져 보이는 뒤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비전 제시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이제 컨벤션 하면은 막 외국으로 나가서 정말 다양한 마술을 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하던 마술사들도 직접 만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돈보다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당시에 제 생각에 그 친구들. 그거 내가 망친 것 같아. 내가 그런 인식을 보여준 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 당시에는 내가 해외를 많이 나가고 맞아요. 그게 이제 겉보기에 되게 그럴싸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도. 아니, 물론 도움이 다니시면서. 되지. 물론 네. 도움이 되는데 그게 답은 절대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근데 당시에는 그게 정말 정답처럼 보였던 시간이긴 했어요. 그게 마치 가장 최상위에 있는 느낌 그쵸. 같은 느낌. 너무 좋은 기회들에. 근데 종류지 사실. 그쵸. 이 길이. 근데 나는 이제 문화생들 입장은 몰라.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선 그때 많이 뜯어 고쳤거든 다. 맞아요. 차유치는 뜯어 고쳤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배웠죠, 저는 거의 뭐. 모르겠어. 나 시멘트부터 칠한 것 같은 느낌이고 처음부터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때려 부시는 게 더 어려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매직클래스에 우리 힘들었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겨울 얘기를 또 해야지. 네, 이 얘기 빠질 수 없어요. 이 얘기 빠질 수 없어.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참씨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 빌어먹을 등유.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일단 등유 얘기랑 자동차 얘기 이 두 가지. 나는 그때에서부터 회사 생활 다 통틀어서 그렇게 화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직까지. 좀 너무하긴 했죠. 너무했지. 너무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때. 근데 이제 난로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난로는 어쩔 수 없어. 일단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등유 사건부터 우리 설명을 좀 하자 일단은.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게 설비가 없었어요. 추위에 대비한 설비가 아무것도 없는 회사야. 그래서 우리가 중고 그런 시장 같은 데 가서 중고 난로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중고 난로가 계속 켜져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등유를 넣어야 되는데 이 등유 거리 꽤 멀지. 한겨울에 넣어야 되고 이게 계속 주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연습을 하려면 그거를 연습생들이나 그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샀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새벽 연습을 하려면 배관비가 들진 않는데 일명 등유비가 들잖아. 근데 당시에 다 막 돈이 어딨어. 모두가 돈이 없어. 운영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을 것인가 등유를 살 것인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 문화생은 등유비 안 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 원장이니까 너는 낫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투자 단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월급이 없었던 거지. 맞아요. 초기는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나도 초반에는 좀 가는 느낌이었었어. 그리고 대회에 투자하시는 단계였어요. 맞아. 그래서 뭔가 내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 상황이 아니야.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들어. 너도 춥고 어차피 등유가 꺼지면 모두가 추운 거야 그냥.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거 안 바라고 좀 따뜻한 사무실에서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새벽 연습 한 30분이면 손이 어는. 꽁꽁 그렇지. 그래서 매니플레이터인데. 내가 그 이후로 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1순위로 보는 게 히터도 아니야. 무조건 천장형 냉난방기. 최신형으로 항상. 이번에도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신형으로 이거 딱 받고 그거부터 체크해. 왜냐면 그 서러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절대 추우면 안 된다. 맞아. 더우면 안 된다. 난 이 생각인데 그걸 거기서 배웠어. 근데 그때는 그걸 투자할 예산이 없었어. 그냥 공간을 준비하는데 그냥 닦으셨던 걸로 기억해. 내 기억에는. 그래서 그냥 그 헝그리 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등유는 힘들었던 거는 이제 주유소까지 이거 뭐 통 들고 가서 받아와야 했잖아요. 그런 거 정도인데 사실 자동차는 왜 문제가 됐었냐면 그것도 이제 중고로 처음에 자동차 사건 또 넘어가야지. 샀잖아요. 샀지. 그래서 뭐 스타렉스 중고를 했는데 그 초반에는 그게 뭐 회사가 돈이 없는 상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일단 여기 얘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 우리 차가 왜 문제가 됐나. 차 사건으로 넘어갈게. 차 사건이 뭐였나요? 그때 뭐가 힘들었는지 우리가. 일단은 중고차 상태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고 너무 많이 달린 상태였어요. 내가 정확하게 하면 40만짜리였어. 맞아요. 40만짜리였어. 맞아요. 내가 지금 차를 몰면서 40만을 타려면 새 차를 탄 기준에선 이러다 내가 죽겠는데 먼저 40만을 타기 전에 내 생명이 끝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키로수야. 그게 엄청난 키로수고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 내 키로수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나는 차를 그때 막 뽑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
차를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몇만 킬로 탔냐? 그러니까 아버지 40만 킬로.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놀라는 거야. 40만 킬로는 탈 차가 아니라고. 폐차해야 된다고. 물론 폐차했지만. 네, 그렇죠. 결국엔 했죠. 근데 40만 킬로 차니까 40만 킬로짜리 차니까 얼마나 저렴했겠어. 그렇죠. 네. 지금 자전거 값이야.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자전거.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 차로. 그 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효자 역할을 했어요. 효자 역할을 했었어. 아주 저렴한 차였고, 와, 그게 히터가 에어컨이 나왔나? 하여튼 모든 게 고장이었어. 모든 게 고장이었어요. 모든 게. 40만 킬로가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의 기능이 앞으로 가는 거 이외에 나머지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맞아요. 거였고. 그리고 거기에 일루전을 넣고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좋은 추억은 많았지. 그렇죠. 그걸 운전하시는 이제 공연하시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면서 너무 힘들어했지. 나도 그때는 공감을 잘 못했던 게 내 매직 클래스 때까지만 해도 운전할 때가 아니었어. 안 하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그게 어떤 마음인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쉽지 않지. 그 지금 생각하면 사실 얼마나 절박해요. 그 당시 거기 마을사들 이제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럴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 등유로 기름 넣고 그 차를 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겉보기에는 되게 우리 회사가 또 커 보이는 회사였었어. 왜냐면 이제 막 마술사들이 좀 다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 사실 그만한 대우를 해주지 못했어.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나는 중간 입장이잖아 당시에. 안 되더라고 구조적으로. 저는 아직도 사실 그때 흐름이 경제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문화생의 시선에서 보면 큰 공연들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지. 그리고 그 금액 굉장히 컸고 잘 됐고. 잘 됐고. 근데 왜 막 이렇게 회사가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거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배웠어. 나는 그때 운영팀에 있었던 게 처음이었어. 항상 직원으로 있었지. 운영자의 시선에서 바라봐 보니까 물론 나는 이제 그 예산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운영자와 소통이 되는 레벨이었던 게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회사를 운영할 때 들어간 돈이 많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배치가 쉽지가 않은 게 아니 그 돈 다 어디 갔어 이럴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게 티가 잘 안 나는 거지. 우리가 뭐 막 가벽도 세우고 몇 번 했었어. 그리고 또 관계자들이랑 미팅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때는 영업비라는 게 존재했었거든. 그리고 초반에 손해본 걸 메꾸기도 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쉴드 치는 건 아닌데 중간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일루전도구 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러니까 복지로 안 느껴지잖아. 그렇죠. 뭔가 느낌이. 그리고 뭐 지금 들어보니까 식대가 들어가는 것 같고. 식대 근데 뭐 나가봐야 뭐. 아니 근데 그게 인원이 전체 인원이 쌓이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 물론 이렇게 번개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수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운영한 게 아니니까 하는 말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공연하시는 분들은 또 받았을 거고 인센티브. 그치. 저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공연을 그때 안 나갔기 때문에. 나도 안 나갔잖아. 네, 전 선생님이랑 강의만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 예상은 하지만 뭐가 됐건 당시에 이제 문화생 입장에서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중간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부분은 납득이 되고 어느 부분은 납득이 안 되고 약간 난 요 정도 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현 씨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준 씨는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야 아마. 네, 한준 씨는 그 공연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그치. 근데 우리 둘은 그 당시에는 꽂혀있는 게 그게 아니었어. 맞아요. 그 생활에 대한 부분보단 지금 당장 예를 들어 빈프 나갈 때랑 뭐 이런 우리가 지금 그냥 마술 자체에 너무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힘든 건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중요하죠. 그냥 지금 내가 이 결과가 좋았냐 안 좋았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심지어 내가 아티스트 2편을 거기서 찍었어.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그 사무실에서 커튼 하나 놓고 찍었잖아. 그게 가능했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무튼 매달 들어오니까 생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생 생활이 저한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배워야 되니까 일단은. 맞아. 네. 우리 대회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자면 찬엽 씨는 이제 대회상을 내 기억에는 가자마자 바로 첫 대회 수상을 했어. 맞아요. 바로 빈풀등을 했지. 네. 근데 원래 대회를 나갈 생각이 있었어? 여기 회사 오기 전에? 없었죠. 와보니까 대회를 나간 거지? 대회를 나간 것도 제 앞전에 이제 팀장님이 제가 그 뒤에서 이제 서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커튼디에서 이제 그 박수 소리를 듣는데 거기 좀 나름대로 전율이 있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런 느낌으로 대회 나갔던 것 같아. 네, 그래서 한 번은 인생에서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맞아. 그러한 과정들을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원장님이 공연에 나가시면 제가 또 테이블도 옮겨드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모티베이션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배우는 마술들이 그런 류였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또 마술 대회 작품을 만들게 된 거고. 근데 차엽씨가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내가 작품 만들 때 확실히 다른 접근으로 만들었던 기억이다. 그런 본인만의 확고한 색깔이 있으니까 기존에 다른 사람들은 막 너무 매니아하고 싶어, 손기술하고 싶어 이런 느낌에서 좀 예술성 쪽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먹혔고. 저 또 매니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매니 보여줬는데 선생님이 매니하면 매니과는 아니더라고. 매니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내려놓고 제너럴을 했죠. 아니 근성은 되게 좋았는데 재능은 아니에요. 매니과 재능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아니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서라는 것보단 오해할 수 있는데 어디가 더 나아서라고 난 생각하는데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 그때. 본인만의 예술관이 있었고 그리고 찬엽 씨가 당시 유럽을 한 번도 안 간 상태였잖아. 안 나가봤어.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나가본 입장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좋아할 감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 빈프에 유럽 심사위원들이 많았어. 운이 좋게. 그래서 포인트를 되게 높게 받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게 나도 이해는 하는데 1등 할 정도는 아닌데?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어. 맞아요. 나는 그것도 인정을 하기는 해. 같은 편으로. 왜냐면 대회가 절대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이제 전 심사 기준으로 막 볼 때가 있고 근데 그때 왔던 심사위원들 성향이 내가 느꼈을 때는 그런 예술성을 높게 평가할 분들이었어. 그래서 운이 좋으면 높은 성적을 받겠다 했는데 1등을 한 거야. 그땐 나도 놀랐어. 좀 1등을 한다고? 약간 그 취향이에요. 확실히 대회는 취향이고 이게 제가 좀 그런 걸 있었는데 원래 빔프를 출전하시고 해서 뭐 1등을 한 사람들은 UGM에서 바로 또 1등을 한다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UGM에서 탈락을 했죠. UGM 나갔어요. 나갔어? 빔프 1등 중에 UGM을 탈락한 유일한 참가자였고 근데 이게 진짜 모르는구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나갔다는 걸 몰랐어. 선생님이랑 같이 갔어요, 심지어. 선생님 그때 게스트로 가셨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나 UGM을 매년 가니까 그쵸. 누구랑 갔고 누가 나갔고를 잘 기억하기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건 물론 뭐 당시에 참가자가 덴덴이니까 와 맞아. 되는데, 그랬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레벨 차이가 나니까. 그랬다.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2012년도 스타일 기준의 스타일 마술들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컨셉들이 확고해지는 시기로 이제 가고 있었고 맞아. 유행을 끌면서 저는 이제 거기를 간 끝물이고 이미 된 데는 거기서 선생님 영향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로 가고 있었어요. 피제마시아 때 봤다더라고. 피제마시아 때 보고 약간 내 방식을 본 상태에서 더 발전시킨 거지. 그만의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뭔가 빠른 마술과 슬로우 마술의 약간 이 전환점 사이쯤에 있었는데 이제 슬로우 마술이 그때부터 유행을 타는 과정이 있었죠. 만약에 덴덴이 그 영향을 안 받았으면 제가 오히려 새로워 보일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UGM을 나갈 때는 이미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그 스타일을 이제 시도하고 있던 때였던 거죠. 오히려 2018년도 트렌드가 찬엽 씨 쪽으로 다시 넘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이펙트적인 것보다는 예술성 있는 작품들을 많이 존중해주는 트렌드로 바뀌었고 미국의 매니저가 대표적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찬엽 씨는 내 쪽 결보단 그쪽 결에 더 가까웠고 그 작품 자체가 나는 그거 참 좋아하는데 이 점은 어찌 액트다. 그냥 쓰레기통에 그대로. 아니 근데 액트가 시간이 지나면 다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찬엽 씨 액트는 지금 내 머릿속으로 다시 되뇌어보면 그렇진 않았어. 근데 그게 뭐 제가 버린 이유는 그냥 딱 한 가지인데 마술의 취향이 좀 달라진 거고 일단 1번은 2번은 이게 앵글에 대한 게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대회 작품 특성상 근데 계속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그쪽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죠. 저는 계속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중국 간 얘기랑 이제 해외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 끊어야겠다.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하자. 한번 끊을게요.